잘라준 것 같은데. 어디 하나 잘랐을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내용 봅시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적어놔고 그다음 정의죠, 정의. 정의는 개념을 알려주죠. 자, 개념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관념이다. 그지?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임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같이 사회지문이고 개념을 다루는 글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 이 정의의 세트는 예시가 나오죠. 사례를 들어주게 될 거고, 그럼 그 사례는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혀 있다. 이 개념만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글의 설명 방식 같은 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의, 개념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고요. 자, 이때 용어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 용어가 나오죠. 경제학이 아니고 법학 용어죠. 법학 용어. 임차인, 임대인, 임차물, 차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임차인이 뭐한 사람이야?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쉽게 말해서 세입자죠. 집주인을 뭐라 그래? 임대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빌린 집을 뭐라 불러? 임차물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시예요. 집주인, 그제? 빌린 집 이런 게 예시야. 그리고 매달 내는 걸 뭐라 그래? 월세라 그러는데 그걸 법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그죠? 차임이라고 하는데 차임은 일정 단위를 내요. 자, 제주도 가면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있고 제주도 1년 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제주도 가서 3개월만 살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월세 단위로 빌리는 것도 있고요. 제주도 가면 연세라고 들어봤어요? 연세? 1년치 월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 기간은 얼마라는 거야? 1년으로 하는 거예요. 1년 살기 하러 간 사람 1년만 빌리면 되니까. 그래서 1년치를 다 내요. 왜냐면 매달 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럼 매달 월세임이 계속 바뀌는 거야. 집주인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습니다. 그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요새 어플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빌려봤는데 한 달치 월세 내고 한 달만 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뭐니?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죠? 1년 단위 계약하고 매달 내는 것도 있고 아예 1년치를 뭐 하는 게 있고 한꺼번에 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월세만 그러니까 차임의 대부분이 월세 형태로 나오지만 차임이 꼭 월세로 내는 건 아니에요. 연세로 내는 방법도 있고, 그죠? 주급 단위로 내는 것도 있어요. 주 단위로, 한 주에 얼마씩. 외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를 지급해요? 보증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죠? 보증금. 그때 아파트 빌려도 보증금 내요. 다 보증금 낸다. 그죠? 이 보증금은 왜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월세 안 냈어. 그럼 어디서 까는 거야? 보증금에서 까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달치 빌렸어. 그럼 60만 원 안 냈죠? 그러면 집주인이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해지하면 얼마 돌려줘야 돼? 60만 원 까고 돌려줘요. 보증금은 돌려주는 돈인데 그래서 얼마 돌려줘? 940만 원 돌려주게 됩니다. 2달치 빼고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매달 지급되는 월세라고 한다. 공제 있고요. 그 다음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어디서 공제한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즉 민사법률이 적용되는 건 뭐 할 때 적용되는 거야?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전월세에 대한 뭘 작용하지?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계약서 쓰는데 이거 민사법률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월세 얼마로 할 거냐? 즉 차임이나 그 다음 보증금은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액수는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는 원래는 뭘로 결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합의로 하는 거야. 원칙이.
자,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언제 있지? 임대차 기간의 결정이나 차임의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적용된 건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니? 혹시 잘 모르죠? 옛날에는 전세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해요? 무조건 2년 단위로 해요. 그럼 2년 살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가야 돼. 실제로 나는 10년 동안 집을 5번 옮긴 사람도 봤어. 갈 때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이게 주거 안정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달에 월세를 100만 원을 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200만 원 달라 그러면 죽을 맛이죠. 그죠? 재계약할 때 200만 원 올려버려. 막 2배씩 올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국가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때는 잘 봐. 원래 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에 뭘로 한다? 합의로 하지만 법에서 정한 게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야? 이거야,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 적용의 목적이 뭐예요? 임차인의, 즉 집을 빌린 사람의 주거의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2년마다 이사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럼 10년 동안 막 집을 5번씩 옮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힘들지, 살기가. 그래, 안 그래? 니네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한번 이사가면 정말로 2달인가 고생을 해요. 짐 정리하는 데만도. 니네는 잘 모르지? 니네 방만 정리하면 되니까. 니네 방도 자기가 정리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지, 니네는. 근데 실제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했는데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2년 하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그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야? 4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그리고 임대료 올릴 때 몇 프로 이상 못 올려요?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 2년 동안 100만 원에 살았으면 그 다음 월세 얼마? 105만 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 그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게 임대차보호법이에요. 다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저 3개월만 살게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어.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한 3개월 걸린대. 근데 호텔에 가서 3개월 동안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기 임대 집을 빌리는 거야. 이해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3개월 산 다음에 갑자기 저 그러면 2년 동안 연장해 주세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누가 손해가 심하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가 심해요. 3개월만 빌릴 줄 알았는데 2년 3개월을 빌리겠다는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이때 단기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네 번째 줄에 보면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2가지 요구할 수 있다. 뭐야? 최단 존속 기간. 그죠? 최단 존속 기간과 갱신 요구권의 요구. 갱신 요구권은 아까 2년 살고 2년 더 살게요 하면 4년 살게 해주는 게 최단 갱신 요구권이고요. 최단 존속 기간이란 건 거기 보세요. 최단 존속 기간 2년을 보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최소한 2년 동안은 뭐 하지 못한다.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쫓아낼 수 있어. 아주 예외적인 이유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막 구멍을 뚫어. 매달 집 벽에다 구멍을 큰 거 이만한 거 한 개씩 뚫고 있어. 그럼 쫓아내야지. 계속 둬요? 2년 동안 뚫게? 집이 사라질 텐데?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을 한다? 최단 존속 기간은 얼마? 2년. 그 다음에 갱신하면 얼마 더? 2년 더. 근데 잘 봐. 이게 조건이 좀 걸려 있어요. 됐죠? 다만, 맨 밑에 봐봐.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컨대, 밑에 봐봐. 예컨대, 예를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아니, 근데 내가 집을 빌린 사람인데 나한테 불리한 조건을 내가 요청할 수 있다고? 자,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몇 년 계약을 했어? 2년이 아니고 1년 계약을 했어. 내가. 그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 1년이 다 지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재계약을 해야 돼. 그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임차인이 뭐해? 나 이제 계약한 대로 1년 살았으니까 뭐 해줘?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랬어 그치? 돌려주세요 했는데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차인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2년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이 몇 년만 살겠다 하는 경우 있어. 계약서에 1년 계약했잖아요. 그럼 누가 우선 적용되는 거야? 법이야 계약이야 이때는 임차인이 주제야. 난 1년만 살고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년 계약했으니까 난 1년 살고 나갈래. 근데 계약서에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몇 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그럼 중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비 내가 내야 돼. 이해돼? 내가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가는 건 내 잘못이잖아. 임차인이 잘못한 거잖아. 아니 1년 계약하고 1년 살고 나가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치? 그때는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데 2년 계약해놓고 내가 1년 만에 나가면 그건 임차인 계약이고 누가 손해 입어? 임대인이 집주인이 손해를 보잖아. 2년 살 줄 알았는데 1년 살고 나가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집주인은 다시 누굴 구해야 돼? 임차인은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럼 부동산에 또 부피 줘야 되거든. 그 비용은 누가 돼야 돼? 계약을 어긴 사람이 돼야 돼. 이해되니?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우선이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어길 경우는 누가 손해를 봐야 돼?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거야. 제 말 이해되니? 자, 그랬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임대차 주택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임차인이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 보여.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이 마음에 안 드는데 10년씩 해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어디 갔더니 거기가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나 혼자 10년 살아야 돼. 주변에 집이 아무도 안 살아. 그럼 괜찮겠니? 그러니까 10년은 너무 길지. 그래서 몇 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재개발이 보통 2년 안에 사람들이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2년 정도만 계약하는 게 좋다는 거야. 주인이 집 안 빼주면 어떡할 거야? 막 거기 막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살아?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주변에 집이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막 거기 막 노숙자들이 막 들어와서 살고 있고 건물 다 부서진대 말이야. 어떻게 사니?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은 뭐 내면 돼? 손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돼. 생각보다 비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한 합쳐서 7%인가 정도 되거든요. 둘이 합쳐가지고. 그러면 1억짜리 계약하면 거의 70만 원 내야 돼. 1억당. 그럼 5억짜리 집 하면 350만 원 뭐 이 정도 돼. 근데 그걸 2년에 한 번 계약할 줄 알았더니 1년 만에 나간다 그러면 부동산 복비를 또 내야 되잖아. 임대인이. 그죠? 집 빌려준 사람이 뭔 잘못이야. 그죠? 변심은 저쪽에서 했으니까 저쪽이 책임지게 한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별 내용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계약 갱신이야.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는 계약의 종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계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그 빌려서 사는 사람하고 합의를 봐서 이번에 그냥 재계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계약서 다시 써 안 써? 안 써요. 그냥 자동계약이야. 자동갱신인데 이걸 뭐라 그래? 법정갱신이라고 불러. 그럼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돼. 그죠? 묵시적으로 계약서는 새로 안 쓰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잘 봐. 처음에 계약서 쓸 때 거기 뭐라고 써있어? 2년 뒤에 뭐 할 수 있다.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동갱신된다 이렇게 써있고 또 하나 월 임대료를 얼마 올린다? 미리 적어. 그지? 그럼 계약서 새로 안 써도 그래도 100만 원 내다가 2년 지나면 얼마를 올리면 돼? 105만 원을 올리면 돼. 5% 올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거기에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그래도 처음 써놔. 됐어요? 그리고 그 임대차 종료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누가 신청해야 돼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신청하는 거야. 임차인.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4개월이나 줬잖아.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재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요구한 거야. 그죠?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돼. 근데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뭐 쓸 수 있어? 갱신권을 쓸 수 있어.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을 안 했어. 10년 동안. 그럼 계속 뭐 된 거야? 법정 갱신이 계속 되는 거야. 자동으로 계속 갱신돼. 이해돼? 그럼 내가 계약 청구권을 쓸까 안 쓸까? 재계약 청구권을.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해돼?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집주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그럼 그때 못 쓰는데? 난 2년 더 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재계약 청구권을 쓰면 돼. 내 말이 해야 돼요? 그럼 12년 살 수 있어. 다 이해됐어? 그다음에 넘어가봐. 자, 계약갱신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해가지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근데 몇 번만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럼 최장 몇 년 살 수 있어?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4년을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언제야? 법에 규정된 게 뭐냐면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뭐니? 월세를 2달 이상 밀렸을 때. 월세 2달 안 내면 쫓겨나. 그러니까 월세는 무조건 내야 돼.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까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걸로. 월세를 내셔야 돼. 입금을 해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보증금에서 까는 건 언제만 까? 계약이 종료될 때 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낸 거야? 안 낸 거야? 안 낸 거가 돼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뭐 되면? 만료됐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또 하나는 뭘까? 아까 6개월에서 몇 달 사이에 2개월 사이에 내가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집주인이 한 달 남겨놓고 뭐 했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어. 정말 이해되죠? 근데 그때 뭐 하면 돼 그러면? 갱신 청구권 쓰면 돼 그때는. 정말 이해니? 갑자기 얘기 안 하다 말고 갑자기 전날에 나가래. 갱신 만료 전날에 나가래. 그럼 계약 청구권 써버리면 돼.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 계약이 만료됐을 때고. 그렇죠?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만약에 임대인 자신이 예를 들어서 2년 지났는데 저기 우리 딸이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러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어. 그죠? 얘들 자기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딸이 들어와서 산다고 뻥쳐놓고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얘들? 이 사람 나한테 법을 어긴 거잖아 이 사람이. 근데 법을 어겨갖고 내가 4년 살 수 있는데 몇 년 만에 나간 거야? 2년 만에 나간 거죠? 그지?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잠깐만 이 동네에 처음에 집을 아파트를 이렇게 이 집주인이 아파트를 사면서 세입자를 들였어. 근데 그때는 집값이 5억이었는데 2년 사이에 집값이 10억이 된 거야. 근데 5억 기준으로 전세금은 보통 60% 받으니까 3억 전세에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10억 되니까 전세금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6억까지 올랐어.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3억이 좋아, 6억이 좋아? 6억이 좋은데 이 사람 내보낼 방법이 없어. 왜? 이 사람이 요구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어? 2년 더 살 수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 딸이 와서 살 거예요 라고 구라치고 내보냈어.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하고 6억에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발견할 수 있어. 그냥 서류만 떼보면 알 수 있거든. 그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내가 이사 갈 때 썼던 비용하고 부동산 복비하고 다 청구해서 다 돌려갈 수 있어. 심지어 벌금도 맞아 그 사람. 뒤져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자유의 제한을 성질하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 행사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거 다 이해되지? 자,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 마지막. 임차물이, 자, 지금까지는 내가 뭐에 대한 얘기야? 일반 아파트나
일반 빌라나 이런 주택에 대한 얘기들이죠. 근데 점포 있어. 가게. 이래 생각해봐. 내가 가게 할 때 알았어. 길어질 줄 몰랐지. 이거 한번 해. 그냥 다 끝났어. 자,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그치? 니네 남의 집 전세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 많이? 없죠? 근데 내가 가게를 사게 되면 다른 게 있어. 뭐지?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내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가 옛날에 떡집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거기서 커피숍을 할 거야. 인테리어 다 바꿔야 되지. 떡집하고, 야, 떡집에다 커피숍 차리고 어떻게 차려? 그래, 안 그래? 그죠? 막 벽지가 떡으로 돼 있고. 커피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벽지부터 시작해서 다 인테리어 다 뒤집어야 돼. 알지?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만 1억 들어갔어. 근데 2년 장사해가지고 1억도 못 벌었는데 나가래. 누가 장사하겠냐, 그치? 그래서 잘 봐. 얘는 몇 년 보장이죠? 10년이야. 최소한 10년이면 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인테리어 비용은 뽑고도 남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점포는 몇 년? 10년이고 조금 다른 점은 뭐예요? 아까 걔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이었죠? 근데 가게 같은 경우는 점포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조금 더 이해되지?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 공통점 뭐예요? 여기 공통점 적어놨는데 점포도 집을 빌리는 거, 주택을 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 기간 있어요? 있어요. 얘는 몇 년 단위로 재계약하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정갱신 있어요. 그제? 그래서 집주인이 아무 말 하면 계속 계약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규정되는 차이점 뭐예요? 얘는 임차인이 10년까지는 뭐 할 수 있어? 갱신 요구권을 계속 쓸 수 있어.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갱신 요구권 써. 집주인 나가라 그러면 갱신 요구권 써서 10년까지 버틸 수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 때문에. 점포는 들어가는 비용이 주택하고 달라요. 달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알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횟수 차이가 있다. 되셨나요? 다만 거기 봐봐.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야,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싼 가게일수록 더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내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있고. 마지막 달러, 이거 마지막 달러, 이게 마지막 달러이죠?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고생했어요. 자, 주중에 반드시 뭘 생각해줘? 네? 주중에? 우리 다음 주에 뭘 수업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물론 모의고사 2개가 남아있긴 하지만